아니,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성향 맞춰서 학과 지원하고 대학 가고 원하는 학교 가고. 그런데 지금 학교가 6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나 카이스트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늘어요. 그 전에 여름에 6404 이런 거 시험 봤다면 하나 더 쓸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어떠한 방법을 두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아이들 대학교 다니는 애들 저희 한 2, 3학년 또는 1학년 되고 나서 상담 와요. 엄마 아빠를 좀 말려달라고. 나는 이 학과가 안 맞는 것 같다.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졸업해도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배우는 과목이 나하고 안 맞는다. 나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엄마 아빠를 좀 말려달라. 이렇게 애들 오거든요. 이런 게요. 사실은 일반 지방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수도권 대학도 아주 많아요. 건국대도 사실은 엄청 편입을 많이 받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국대 만족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소성관이 정도는 써보고 싶어. 스카이 한번 써보고 싶어. 나보다 못했던 애가 경희대를 갔다고?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또는 우리 아이가 이제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 네가 원하면 해봐. 엄마 아빠가 못했던 거 서포트 해줄게. 이런 분위기들이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인원수가 별로 안 되니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인서울의 좋은 학교에 번듯이 나오는 게 중요한 상태가 되니까 학교를 원하면 휴학하고 반수하고 재수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학은 어떨까요?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중앙대의 화학공학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앙대가 사실은 정시에서 다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군, 나군에 제대로 된 학교를 쓰고 다군에서 마땅히 쓸 게 없어서 중앙을 써요. 그런데 중앙대에 붙은 아이들 보면 학종에서 3 후반까지도 붙어요. 그런데 정시로 들어가는 애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나랑 쟤가 같은 학과야. 나 학교 다닐 때 나 진짜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MT를 가서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술만 먹는 애들은 정시에서 온 애고요. 너무나 즐겁게 선배님 제가 뭐 할까요?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애 다 수시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 남아있는 애들은 수시만 남아요.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정시에 있는 애들은 나는 중앙대가 아닌 것 같아. 나가요. 그러니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과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자유전공학과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연세대에서 그 논술 문제를 냈는데요. 교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제재가 교육부 제재가 뭐였냐면 20명인가 30명의 그 인원수를 못 뽑게 하는 제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몇천 명 되는 대학에서 예를 들어 20명으로 잡을게요. 20명 못 뽑은들 그게 얼마나 큰 제재일까 싶잖아요. 그런데 연대 다니는 아이들 보면 4년 동안 8학기 동안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적 안 나온 거 계절학기 하고 이러면 거의 9학기, 10학기를 채워서 빡빡이 채워서 나가요. 그러면 한 학기 계산하기 편하게 500으로 잡을게요. 4년 또는 5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한 학생이 내는 돈이 5천만 원이죠. 10명이면 5억이고요. 20명이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거꾸로 뒤집어 보면 가천대가 지금 아직 논술 시험에 약식 논술이라도 계속 붙잡고 있고 예전에는 적성 시험도 받고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다가 너희가 적성 시험 없애면 그리고 학생들을 뽑는 선발들을 좀 줄여서 학부모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면 우리가 너희 학교에 지원금을 얼마씩 주겠다라고 대학에다가 이렇게 다 제시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가천대가 끝까지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약식 논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응시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도 지금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업기관인 상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전형들을 여러 개로 벌려놓고 그리고 또 유형 1, 유형 2로 나누어서 학생들에게 가두리 양식하는 거죠. 국민대 들어왔어? 그 다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유전공이니까 너 원하는 학과 다 고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선택한 과목을 계속 배우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컴퓨터 공학은 좋은데 내가 아주대 컴공에서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서울연고대 컴공으로 한번 점프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편입시험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학과로 들어온 학생은 가능해요. 문제는 일반 자유전공학과에서 있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까지 그냥 교양 과목만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2학년 돼서 내가 들어갈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대에도 자유전공학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는 생명공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포지션도 적기도 하지만 내 학점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배정돼서 들어갈 학과는 식품공학이야.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그만둬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이 자유전공으로 막 생기고 있는 것 자체도 대학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인원수, 그리고 계속 휴학하거나 자퇴를 반복하거나 반수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뽑아가는 개념. 그래서 거꾸로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내 전공을 정하겠다. 그러면 자유전공 선택해도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학과인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전공한 선택 과목들을 명지, 국민, 서울여대, 그 다음에 숭실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는 이렇게 보고요. 결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문과 갈까 이과 갈까? 그거는 야, 엄마가 문과였는데 너 딱 나 닮았어. 너는 그냥 문과야. 너 수학 못하니까 문과야. 이러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얘가 잘하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었을 때, 자, 수학학원 40만 원, 영어학원 40만 원 그랬는데 투자 대비 아이의 성과가 어디가 더 좋은지도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샘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학생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 탐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A라는 학생이요.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수학 3등급, 과학 3등급 받았어요. 3등급 받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매번 3등급 다 하기도 이 애는 진짜 죽을 똥살똥 했을 건데 얘 평균은 3등급 맞나요? 맞죠? 자,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국어, 영어는 5 나왔어요. 그런데 수학이 1 나오고요. 과학이 1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평균이 몇 등급인가요? 맞아요? 3등급? 3등급이죠. 그러면 똑같은 3등급인데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오타쿠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학종 쓰는 거죠. 실제로 저희 서울시립대 수학과를 썼어요. 붙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자기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구별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걸 다 시키는데 우리 아이가 25%의 힘, 25%의 힘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중학교 때에도 그닥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선택과 전략을 실행하셔야 되고 차라리 2개 줄이고 2개만 올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고1인데 좀 더 시켜볼까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과목들이 5등급, 4후반 5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럼 저는 그냥 미리 뭐 수학을 네가 접으라고 해서 수학 시간에 엎드려 자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돈을 차라리 국어나 영어에 더 투자를 한다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를 원래 직업으로 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얘가 이과 계열의 연구원이 잘 맞는지 아니면 얘가 마케팅 홍보 이런 거에 잘해서 사람과 에너지를 얻는 아이인지 보셔서 문과 이과 정하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냥 고르다. 비슷하다. 그러면 1학년 때 과목에 통합과학을 더 잘했나 아니면 통합사회를 잘했나를 판단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또는 수학 점수가 훨씬 더 우월하냐 영어 국어가 더 우월하냐 그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과목의 위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영어 선행, 국어 선행 이런 말 잘 안 하시죠. 수학 선행은 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수능 국어, 수능 영어라는 말이 있는데 수능 수학 뭐 이렇게 하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목별 위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나 못하나를 구별을 하실 때 초등학교, 중학교 대부분의 그 학교 커리는 수학 커리는 1학기는 대부분 대수 부분이에요. 수학 계산이에요. 계산식. 그래서 꼼꼼한 애들이 유리해요. 근데 2학기부터는 도형 파트가 많이 나와요. 기하 영역이에요. 그래서 건널비, 부피 구하고 펼친 그림, 입체 도형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입체 도형 들어가기만 하면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피 도형 개념 잘 없는 애들. 걔네들은 2학기 때 힘들어해요. 거꾸로 말하면 기하라는 과목을 고등학교에 가서 이과에서 배울 건데 도형 영역에 약했나 강했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거꾸로 선행을 한다고 하면 수1, 수2가 요게 지금 고1 배우는 과정이고 2학기 배우는 고2의 2학기 배우는 부분이에요. 학교별로 다르긴 한데요. 고등수학 상하는 1학년에 배우고 2학년 때 1, 2 배워요. 지금 2015일 때 그래요. 그런데 미적을 나간다? 어떤 학생들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수학학원에서 우리 애 미적 나가는데요. 너무 자랑스러우세요. 그래서 수 1이나 2는 얼만큼 돌렸나요?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요. 또는 나간 범위까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구단으로 따지면 2단, 3단, 4단, 5단 쭉 나가면서 아이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요게 전문교과는 이거는 과거 애들 수준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목에서 경제 수학을 배우면 수1 이상은 배워야 경제 수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아마 고등학교마다 선택 진로 과목을 열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학 과중반이거나 수학이 빠르게 나가는 반은 수1, 수2를 한 학기에 나가는 학교도 있었어요. 심지어 확통도 같이, 세 과목을 같이 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는 편제표 보는 거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나 들어가야 될 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문교과라는 과목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뭐 세계문제와 미래사회에 관련된 문제 이런 과목들이 원래는 국제고에 있는 과목이에요. 국제고에 있는 과목인데 이런 것들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열어놨다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과목을 똑같이 배웠어요.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좋은 과목이에요. 배워두면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국제 글로벌 경영 또는 뭐 무역학과라든지 이런 거 갈 아이들이 이런 과목 선택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외국으로 이제 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자기네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요. 그런데 조마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뭐 인종차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인 기아에 관련된 문제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세특에 다 녹여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과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선택 과목의 전문 교과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는 좋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아이가 선택해서 배울 때는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 과목이 실제로 일반고에만 있는 과목이냐 아니면 국제고나 자사고에 있는 아니면 과고에 있는 심화수학 같은 게 열려서 그게 우리 아이한테 적용이 되는 거냐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냥 일반고 애들끼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을 할 거고 그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드러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이 과목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대학은 우수한 지원자 뽑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학종으로 뽑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걸 본다? 과정의 우수함. 이 아이가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적 호기심, 전공 적합성, 발달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여지느냐. 또는 교과는 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수능 정시도 마찬가지죠. 수능 성적으로 아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뽑는 거는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고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거 하나예요.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과목이 결정적으로 성적이 좋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수학하고 생명 점수가 1등급 나와야 되겠죠. 내가 생명공학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선택한 과목이 생명이 4등급, 5등급, 수학이 4, 5등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전권 이하밖에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내가 전공하려는 학과에서 필요한 교과가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쭉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고3 딱 되고 나서 성적을 봤는데, 아니 거꾸로 얘가 중국어가 1, 2등급이 나오고 영어가 2등급 나오는데 거꾸로 이과인데 수학과학이 4, 5예요. 화투가 뭐 점수 안 좋고 화원, 물리 다 안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야, 너 중국어과 한번 가볼래? 대학을 네가 붙어야 복수 전공을 하든 전과를 하든 하지. 한번 써볼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과는 그 점수상으로 문과보다는 버티는 힘이 더 강하다.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문과는 교과에서 2등급 내에서 들어가기가 빠듯해요. 2 후반이면 못 들어가요. 2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학종에서 보면 2 후반으로 문과가 끝났다. 그럼 이과는 3 후반까지도 학종이 인서울이 가능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 얘기는 문과보다는 이과가 좀 더 느슨해요. 더 폭이 더 많고 취업할 때도 더 유리하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문과로 돌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애들이 학교를 보고 교차 지원을 해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등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독서나 동아리 등에서 표현해야 돼요. 독서록 없어졌는데요? 맞아요. 세특에. 이 아이가 전공에 관련된 어떠한 책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탐구 보고서를 만들었어.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리고 지적 호기심, 진로, 고민한 흔적,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해야 생기부에 잘 써줍니다. 그래서 저 가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 수학생님인데요. 너무 재수 없어가지고 담탱이가요.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된다고. 거꾸로 어머니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애 뭐 늦고 뭐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거 해주지도 않고요. 우리 애 담임 진짜 잘못 만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시고 절대 아이한테 표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엄마의 부정적인, 아빠의 부정적인 생각이 아이에게 전달되면 얘도 의미 없이 그냥 선생님이 싫어요. 문제는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고 수행평가 점수라도 잘 나오고 하라는 거 발표 잘하고 하면 유리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싫은 표정 있죠, 애들. 그냥 점수 받겠어요? 선생님들 사람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과목이다. 중요한 거다. 그러면 저는 교과부장이라도 할게요. 제가 발표할게요. 제가 진로에 관련된 부분 제가 준비할게요. 요 부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절대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해주시고, 거꾸로 어머니들도 학교에 가시면 담임 선생님만 만나고 오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과고를 갈 거다, 영재고 갈 거다, 또는 외고도 준비 중이다. 그러면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만나거나, 과고는 선생님들이 또 추천서랑 다 써주셔야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만 만나지 마시고 교과목 선생님 상담 신청하셔서 저 몇 반에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전공을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얘가 성적이 좀 안 좋은데 추천해 주실 문제집이나 책이 있을까요? 요청하세요. 그러면 없는 문제거리도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20명 넘는 아이들 중에 그냥 그 애가 아니라 제 엄마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너 와봐라. 너 뭐 어떤 게 좀 힘드니? 뭐 도와줄까? 아니면 어떤 책 한번 볼래? 훨씬 관계에 맺을 수 있어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자, 편제표 읽기 들어갈게요. 자, 편제표는 뭐냐면 학교에서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과목은 몇 학기에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퀴즈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국어 고전문학 감상을 선택한다면 이 학생은 언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3학년 2학기요? 자, 고전문학 감상을 선택한다고 하면, 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선택 과목 종이가 날아옵니다. 뭐 선택해야 되느냐 막 전화 빗발칩니다. 자, 오면 엄마가 같이 봐줄까? 아우, 엄마 모르잖아.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거꾸로 볼게요. 자, 그럼 다시 제 설명해 볼게요. 합법과 장문이라는 거는요, 일주일에 5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요, 3학년 1학기에 사학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때 학생들은 합법과 장문이나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어떤 애는 화작을 신청해서 보느냐, 어떤 애는 엄매를 보느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전문학 감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요게 진로 과목이래요. 그러면 등급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지금 보니까 2개구 택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왜 지금 2개 택일, 2개 택일, 이게 뭐죠? 선택이 요거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1학기, 하나는 2학기 이렇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벌려놓은 것 중에 이유가 저희 학교만 그랬는데 저 어릴 적에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문 과목을 수업을 하시는데 저희 맨날 자습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사자성어 외우라 그래서 그 10번씩 20번씩 깜지 써서 내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교직을 맡은 선생님들도 생명 전공이어서 과학 선생님인데 안 되면 지구과학을 가르쳐야 될 수도 있고 생활과 과학 가르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들을 배정을 하다 보니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이제 벌려놓은 상태가 되고 나중에 과목 수가 적으면 5, 6명밖에 선택을 안 하면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한테 좀 회유를 해서 야, 이왕이면 요거 들어봐, 이것도 좋대 라고 해서 나누는 학교가 있고 그거를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아이의 선택권이 없어졌다고 반발을 한 학교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이 열을 받으면서 교실 하나를 열어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인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성적 내기가 많이 애매한 상태가 돼요. 앞으로 이제 2022 개정으로 되면 인원수가 적은 과목들을 성적 산출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양하게 벌려놓지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니들이 학교를 정할 거다라고 하면 제가 고교 선택에서 요거 먼저 할게요. 중요한 부분을 고교 선택의 기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고교 선택인가요? 급식의 맛. 자, 생활 규정. 늦게 가도 된다. 우리 집에서 얼마나 거리나. 아니면 입결이 어느 정도 되나. 다 중요한가요? 그 4번이 좀 나아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교육과정 편제표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문과에 맞는 아이예요. 그런데 충암고 학교 교육과정을 봤어요. 편제표를 봤는데 과목이 우리 애가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수학이 앞에 뭐 땡겨 있어요. 뭐 한 학기에 2개 있어요. 이런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빨리 지금 수학을 뭐 선행을 더 시키던지 영어 과목이 여러 개 열려 있는데 알림이에 보면 점수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편제표가 지금 아까 빠르게 지금 나왔던 거고요. 편제표를 봤으니 저희가 요거 지금 학교에서 열어준 공통 과목이 기초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체육 요렇게 있는데 학년별로 또는 학기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요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교육과정 편제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중반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우리가 과학이 선택 과목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수학이 얼마나 있는지 대부분 국어나 영어, 사회탐구 과목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수학, 과학이 가장 힘든 부분이어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학생별 맞춤 편제표가 요게 그냥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4월, 5월 달 중에 선택 과목 종이가 날라와요. 고등학교 가면 고1 때. 그래서 너희 고2 되면 어떤 과목 선택할 거니? 라고 표가 나오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5, 6월 중에 이수 희망 과목 선호도 조사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중에 과학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에 이제 신청해야 되잖아요. 더 정근 오시게끔. 그리고 1차 조사 반영하면 7, 8월쯤에 개설 가능 과목을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요. 생활과 과학을 더 할까? 융합과학 탐구 실험을 누가 할까? 이런 거를 정하고 9월 달 중에 교과서 주문하고 교실 배정이 뭐가 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 개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뭐 맨날 골머리를 썩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되면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 우리 아이가 4월달, 5월달에 그냥 종이 지 맘대로 체크 아무렇게나 해갔다면 2차 조사 또는 담임선생님한테 요청해서 과목이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문과로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얘가 이과 성향이라는 게 더 표가 났고 수학을 공부 잘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죠. 4월 달에 혹시 이과반으로 갈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간 학생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너가 문과인데 이과 갈 거야? 그럼 맞박불에 한 명씩 데리고 와.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빡빡 3번을 엄마가 전화를 3번을 했더니 반배정이 바뀐 학생이 있어요. 네, 그때 중간고사 보기 전이었고 심지어 2학년 1학기가 마친 다음에 2학년 2학기부터는 반배정이 바뀐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맞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배정을 바꾸는 게 낫고 아니면 과외 한 번 더 시켜서 공부 성적 올리든가. 네, 근데 우선은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요구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고교학점제 별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대학교 가는 거 고등학교 1학년부터예요. 그러면 이미 생기부에 뭐가 쓰여질 건지 선택할 과목이 뭔지 얘가 뭘 잘하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로에 관련된 부분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1학년 때 네일아트, 2학년 때 경찰, 3학년 때 선생님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네일아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하고 내가 네일아트 샵을 어디에 내면 상권 조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생기부에 남아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잘한 거예요. 진로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뀐 진로에 맞는 활동들이 남아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과목의 선택이 신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구과학 1을 선택을 안 했는데 3학년 때 지구과학 2 선택 못 해요. 내가 생명 관련한 학과를 가고 싶은데 2학년 때 지구과학하고 그냥 화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생2를 못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가 극상위권이다. 학교 선생님이 보기에 1을 선택 안 했대도 생2 정도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받아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고민을 같이 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고교 학점제가 자기의 진로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 거고 요게 학종하고 계속 연결인 거예요. 진로 역량,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했나?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어떠한가? 진로 탐색 활동 했나? 그렇다면 그 과목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태도와 탐구력은 어떠한가? 그리고 공동체 역량으로서 얼마나 아이가 인성이 됐나? 요거 보는 게 이게 학종이에요. 그럼 이 학종은 뭐하고 연결된다? 고교학점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고교학점제는 학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교학점제로 열심히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학종을 못 살린다? 그럼 정확하게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고교학점제 시작하려고 했던 개정들이 2018년부터 계속돼 왔어서 기조는 유지가 될 거죠. 요거 하나 보실 거 있어요. 지금 자, 학종을 우리는 안 갈 거야. 왜냐하면 생기부 내용이 바뀌었거든. 우리 애가 생기부 관리를 못했어. 그래 교과를 가겠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돼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 지역 균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성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학종은 아이가 진로 적합한 활동을 했는지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면 교과 전형은 성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서류 30이 붙어 있어요. 경희대 지균 똑같이 교과 전형인데 교과 종합평가 30, 고려대 학추인데 학추는 성적으로 잘라요. 그런데 서류가 20 들어가요. 동국대 서류종합 30. 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교과인데 학종처럼 뽑을게. 성적이 좋지만 정말로 우리 학과에 맞는지 활동을 보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인서울에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학생부 날린다? 절대 안 돼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수학 숙제 할 것도 많고 한데 한문 시간에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한문 시간에 그냥 수학 문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수학 문제 덮어라 라고 했는데 들은 시음도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뺏었어요.
아이가 책을 확 잡아당기고서 서랍에 집어넣고 이게 한문이 제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죠?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생이 사실은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였는데 네. 그게 실제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쓰는 전형이었는데 걔가 성적이 전교 1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등이 붙고 1등이 떨어졌죠. 그 엄마가 교육청 뭐 전화하고 교육부 연락하고 막 피켓 시위하고 했는데 추천서에 들리는 말로는 저희는 추천서 볼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옛날에 추천서 쓸 때요. 선생님이 쓰면 그냥 바로 대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유추하기를 성적이 뛰어나고 아주 명석한 학생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는 귀한 마음이 없어서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환자를 잘 보살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생기부 뒤에도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걸 강하게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함이라는 내용이 생기부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많이 힘들죠.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애가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 전에 연대 교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을 이제 방학 때 이제 학기 거의 끝나고 종강할 때쯤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근처에 식당을 간대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 주인은 교수님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수박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디저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이제 거의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수박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학생이 가운데 수박 제일 큰 걸 하나를 딱 들고 이렇게 교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된 놈이다. 그래도 제일 큰 거를 교수님 주려고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좀 눈이 마주치고 잠깐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학생이 이랬대요. 다 먹은 사람 가도 되죠? 지 큰 거 하나 들고. 그리고 교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라고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큰 거 들고 먹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 그런 새끼 추천서 안 써주고 싶어. 그래서 저희가 막 교수님 에이 막 그랬더니 아니야. 인성이 안 된 애는 나중에 탈이 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신이 하시는 얘기가 어차피 우리 학과에 들어오는 애들은 성적 다 좋아. 먹고 살만해. 공부 잘하고 머리도 좋아. 그런데 인성도 좋은 놈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진짜 깨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절대 교육시키셔야 돼요. 어른 수저 들기 전에 먼저 먹지 말고. 그 교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한 학기 가면 학과에서 그 식사할 수 있게 지원금이 나온대요. 그다음에 그 담당 교수들이 있어서 조가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러 가면 쭈루룩 앉아가지고 수저 놓고 컵 놓고 하는 애가 없대요. 다 핸드폰 하고 있대요. 주문, 저는 뭐요 하고 다들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애가 쭈빗쭈빗 하면서 수저 이렇게 놔드리고 컵 이렇게 다 돌리고 물 따라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애들 눈여겨본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성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셔야 되고 이야기가 너무 샜죠. 중요한 거는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종의 개념을 인서울의 상위 학교들은 갖고 간다. 이게 목표예요. 교육부 보도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2022 개정이 2028 입시처럼 바뀌어질 거다. 그 선택 과목이 없이 통합 수능으로 가면 장기적으로는 수능, 수학, 사회, 과학, 내신의 사교육의 수요가 경감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대만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비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화 수학을 뭐 수능에 넣느냐 마느냐로 이야기가 많아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주요 과목하고 선택 과목 수 차이가 2015는 46개 정도밖에 안 돼요. 3년 내내 배우는 과목이. 그런데 65개로 늘어나요. 융합 진로까지. 일주일에 4번 들어있으면 4차시 수업이거든요. 5차시 수업을 줄이고 2차시식으로 막 쪼갠 거예요. 그래서 너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골라라.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애들은 죽어날 거예요. 선생님들도 죽어나요. 어떻게 해요? 정신 일찍 차린 사람이, 멘탈 잡는 사람이 이겨요. 알고 판단하면 빠르게 잡아갈 수 있어요. 대학 계열은 아이들이 무슨 학과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부모님이 지금 우리 아이 선택할 때 얘가 사회 계열이 맞아. 얘가 공학 계열이 맞아.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넣었고요. 지금 자연, 공학, 의학 계열
과로 판단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체능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고교 선택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대학에서 학생을 판단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뭔가 가려졌어요. 학교도 가려졌고요. 우리가 보이는 건 석차가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그러면 얘를 누구를 뽑을까? 이 5명 중에 한 명만 뽑아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그럼 뭐 성취도에서 지금 다 A고 253명은 같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가 제일 나아요? 왜요? 자, A가 이렇게 많다. 그럼 혹시 쉬우면 A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로 보신 걸까요? 평균 보셨어요? 같은 93점인데요. 이 학교의 평균은 54.7, 92, 65.4, 63, 74 정도 되네요. 그러면 평균이 높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고르게 잘한다? 이 정도는 생각하실까요? 네. 그리고 보니까 어느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 요거 나왔어요? A가 지금 76%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A는 4.6밖에 안 되는데 2가 32%나 되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나 봐. 이 학교는. 그죠? 여기도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A가 68%까지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2등급, 여기에 3등급. 그러면 대학은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대학도 고민하겠죠. 자, 그러면 뒤에 저기 보여드릴게요. 위에가 일반고고요. 여기가 지금 외고예요. 밑에 일반고, 자사고급으로 일반고인데 갑방고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평범한 일반고, 그 다음에 상위권 자사고. 자, 근데 이 차이가 뭐가 나느냐면 이 표준 편차를 아까 지웠었거든요. 지금 2022 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표준 편차를 없애겠다예요. 자, 표준 편차가 헷갈리시니까 잠깐 요거 볼게요. 표준 편차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0점도 있고 100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점, 20점 맞은 애도 있을 거고 거의 100점 가까이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애들이 가장 많은가를 평균치를 낼 거고요. 요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요게 100점에 가깝게 이렇게 몰려서 거의 다 이렇게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중간쯤에 넓게 분포도가 벌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애와 잘하는 애가 표준 편차는 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고의 표준 편차가 20점 내외로 움직여요. 그런데요, 외고나 과고 애들의 특별한 과들 보면 여기가요, 6, 7 요거밖에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4등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보면 표준 편차가 4.9예요. 그런데 일반고 볼까요? 22.4요. 그러면 지금 생기부에서는 어땠냐면 생기부를 보면 아무리 블라인딩 평가라 하더라도 교과를 보면 알 수 있었고 표준 편차를 보면 얘네 공부 잘하는 학교 애들이구나. 그중에 좀 잘하구나. 아니면 그중에 못하구나가 분별이 됐었거든요. 근데 2022부터는 이 표준 편차를 기재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뽑을까요? 어떻게 뽑아요? 자소서도 없어졌죠. 생기부 세특만으로 볼 수 있어요. 표준 편차 없어졌어요. 근데 아까 국제고에 있었던 과목들을 사회 과목으로 일반고도 막 들어왔어요. 그럼 대학은 어떠한 눈으로 볼까요? 생기부를 엄청 꼼꼼히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확한 전공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건데 나중에 아이가 이것도 관심이 있고 이것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개가 관심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국제법에 관심이 있고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데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나를 깊게 파고 가는 학생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T자형 인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대학이 T자형 인재 좋아해요. 그런데 국제법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의 행정적인 부분도 연결이 됐었구나. 그래서 행정도 나는 신경을 쓰고 보고 있어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파이형 인재? 네, 지금 T자형 인재에서 파이형 인재로 더 좋아하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 생기부에 남아 있어야 돼요. 주제탐구 보고서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탐구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생기부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목자사고, 외고, 탐구보고서 몇 개씩 들어가요. 과목별로 몇 개씩 있어요. 어느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논문 땡땡땡 뭐를 읽고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시작함. 이런 내용들이 생기부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 애들에는 아예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냥 뭐뭐를 요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가셔야 돼요. 고교 선택의 유불리. 자, 영재학교 과고 한번 볼게요. 교육과정상 과고 애들이요. 수능 준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과목하고 별개의 것을 배워요. 그래서 오히려 과고 갔던 애들이 성적이 안 나와서 좀 고민을 하죠. 수시로 가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죠. 외고 국제고. 문제는 외고를 들어갈 때요. 애들이 영어 내신하고 면접으로 많이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제2외국어 과목이나 국제 관련 국제고가 많잖아요. 근데 수능 과목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러니 얘네들이 외고 국제고에서 5, 6등급이면 수시에서 갈 데가 없어지거나 최저를 못 맞추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 과학 준비해야 되고요. 수능 최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내신 부담이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외고는 국제고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 워낙 몰리다 보니 내가 그냥 동네 일반고에 있었으면 1등급이었을 건데 외고 가서 4등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긴 할 거예요. 자사고가 사실은 고민이 제일 많아요. 수시든 정시든 입결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표준 편차에 따르면 자사고에 갔다가 바닥만 깔아주고 재수 삼수를 해도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사춘기가 안 왔으면 엄마 하라는 대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성적이 나와요. 전과목 고르기 해서 자사고를 가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일반고 다녀. 그럼 얘가 수학을 못해. 그럼 과외를 붙이든 학원을 더 다니든 뭔가 서포트를 할 수 있을 건데 자사고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해요. 2주에 한 번 와요. 그러면 온전히 아이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 1학년 때는 어떻게 버텨요. 2학년, 3학년 갈수록 전국에 있는 괴물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경쟁력이 전국에 있는 애들하고 할 만큼의 경쟁력이 되느냐,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강자 수 많은 과목 들어가야 되는 상대평가 때문에 자사고가 조금 불리해질 상황이 되고요. 자, 일반고. 정성평가가 되면 문제는 학교가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이제 딱 분리가 될 거예요. 2022 되고 나면 등급은 똑같이 1등급인데 옛날 1, 2등급이 1등급 될 거고 3, 4등급이 2등급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건가가 그 동네 학교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위 7개 대학의 종합 기준이 일반고하고 자공고 비율이 보면 54%, 53%, 52%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자공고가 주는 게 아니라요. 일반고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하나예요. 닭공. 네, 닥치고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기초 과목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딱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극상위 애들하고 상위 아이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극상위 애들은요, 국영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시험 대비 기간에 기술 과정이든 한문이든 과학이든 공부할 여력이 돼요. 그런데 일반 상위권, 중상위권 애들은 수학학원에서 6시간 붙잡고 있고 국어학원에서 4시간 붙잡고 있고 하루 종일 국영수만 하면 점수는 국영수는 나쁘지 않은데 기술과정, 한문, 과학 다 점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본을 해놓으면 시험 기간에 다른 과목 할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반고 갈 거다. 그러면 무조건 닭공. 기초과목 국영수는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게 우리 아이의 중3이다. 그런데 고2가 되는 2026년에야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갈 전형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변동이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대학교 1학년 될 아이들이고 지금 보면 얘네들 28학번인데 26학년도에 28학번 아이들에 대한
전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뭐 해야 된다? 옆집에는 뭐 하더라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요. 우리 아이 객관적으로 보고 수학을 더 시켜야 될지 영어를 엄청 시켜야 될지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냥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수능에서 심화 수학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몇 번을 하고서 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고민하지 말고 결정이 되면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과목은 국영수는 항상 기본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옆집 애들이 무슨 학원 다니든 상관없어요. 내 새끼가 다니는 학원이 우리 아이 제일 잘 봐주는 학원이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엄마 아빠가 더 잘 아세요. 학원에 맡기지 마세요. 무조건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확하게 요구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애가 80점이라 수학 공부를 못해요가 아니라 얘가 2차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의 활용은 못해요 라고 정확하게 단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시죠? 또 질문 있으실까요? 나눠져 있는 거를 네.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그러면 문제가 나오겠죠. 물화생지가 몇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공통과학이 지금 고1이 배우는 공통과학이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에도 물화생지가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추측은 그렇게 해보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경제, 법, 세계사, 역사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요. 중학교 중3 교과서 펴놓고요. 줄 그어서 밑줄 그어서 중요한 키워드 잡고 요약 정리하는 연습 시키세요. 비문학 지문 연습하는 것처럼. 수학이든 영어든 이거는 교과서 그냥 문제풀이로 끝난다고 하면 사회하고 과학은 교과서 읽히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글은 텍스트로 되어져 있고 텍스트에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요. 예전에 어머니 그 성문종합 영어, 맨투맨 영어로 그 보면서 막 열심히 문법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 글로는 그렇게 많으면 보지도 않을걸요?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글룬이 많으면 안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글룬 띄는 연습.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1학년 때 모의고사는 공통과학, 공통사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추정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한번 추정해 보시고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